그럼 쌤 요즘 이제 막 입시철이잖아요. 네네. 우리 애가 공부를 네.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지 잘할지 네. 붙을지 안 네. 붙을지 네. 그거를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는 하락이수가 굉장히 수월하게 알 수가 있는 게 선천 글귀에서 협자는 예.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 협자는 하고 시작하는 이 문장의 첫 번째 줄에 예. 좋은 말이 있으면 음. 공부를 할 때 잘해요. 풍지간 육효같이 불협자는 하고서 첫 번째가 답답하고 답답하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고 못하는. 하락이수의 적중률은 거의 뭐 엄청나게 네. 상 레벨이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네.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근데 점을 보러 가서 예. 내 인생을 미리 알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라고 진짜 점을 정말 믿고서 의지를 하는 수준에까지 가서 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뭐 적진 않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아야 돼요. 잘 맞춰야 돼요. 잘 맞추지 못하는 얘기를 내가 백날 들으면 어떻게 미래를 계획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락기술을 여러분이 보시는 게 되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 10명이 보면 10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끔 이 구조적으로 돼 있잖아요. 예. 해석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미래를 계획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운세술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쪽에 점 보러 갔는데 이쪽에서 이런 얘기하고 저쪽에 점 보러 갔는데 저쪽에서 저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심지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이 수만큼 이론이 많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주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관법이 다르면 이게 관법이 같아도 또 해석이 달라. 예.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실수나 또는 어떤 오류들을 하락이수는 다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는 인연들이 나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해석해주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그러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믿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계획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점을 보는 이유가 미래를 미리 알아서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이게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맞는다는 거는 10명이 보면 10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신이 내려가지고 내가 받은 신만 미래를 잘 맞춰. 그럼 넌 나만 믿어야 돼. 이러면 이게 무슨 그건 종교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유형이 나와 있잖아요. 네. 혈액형, 뭐 네. MBTI 이러면 네네. 내가 뭐 AB다. 그럼 AB의 성향이 거의 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네. MBTI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 네네. 그럼 이거는 성격인 유형이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또 성격이 운명을 정하는 것도 또 있기는 있어. 한 50% 되죠. 네. 네. 그러면 거기서는 약간 재미로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구나로 이해를 하고 네. 더 정확하게 운들을 보고 싶을 때는 네. 약간 하락이수를 와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얘는 얘대로 보면서 이렇게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그 위에 얘를 세워서 정확하게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주를 하거나 내가 별자리를 보거나 또 잠주수를 보거나 다른 점을 다룬다면 하락이수를 봄으로써 내가 다루는 점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되죠. 기준이 서니까. 왜냐면은 해석을 하는 사람도 해석을 할 때 나를 못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점을 보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보는 건가를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그 수준까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 임상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다가 뭐 몇 천만 원을 주식을 넣겠어. 근데 그거를 내가 점만 보고 넣어.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쉽게? 근데 그 정도 확신을 하락이수는 쉽게 줘요. 써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공부 못한다고 써 있어. 그러면은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되 내가 공부로 성공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 자녀분을 이렇게 딱 보면 거기에 기술과 예능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자녀분은 기술직으로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 글귀를 보고?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기술직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락기술을 보니 그렇게 써 있으니까 놀란 거야. 길을 되게 잘 찾았구나. 근데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하락기수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씩 보다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이 되게 힘들거나 연애를 오랫동안 못 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면 거기에 막 스님이 되거나 저는 이제 그거를 종교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승자를 왜냐면 스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종교인이 되거나 또는 그 도를 닦는다 할 때 옛날엔 이게 스님과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도사할 때. 그러니까 스님과 도사의 특징은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세상을 방랑하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종교인과 도를 닦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런 분들은 결혼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아, 이분은 외롭겠구나. 어떤 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활기차고 운동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하루라도 친구를 안 만나면은 야, 쟤가 사람을 안 만나러 나갔다고 이럴 정도로 정말 막 그렇게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하락기술을 보니까 거기에 고요하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 평소하고 다른. 네, 고요하고.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지. 이 고요하다고 나오는데 실제 성격은 어떠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다니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 사실은 자기의 진짜 성격은 의심이 되게 많고 사람을 잘 안 믿고 그리고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본질이. 본인만이 아는 게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한동안 그렇게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열심히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그러면 그거는 이 점에 안 나오냐? 그거 나와요. 그 시기에 몇 년도 몇 년도까지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도의 하락기술을 딱 보니 거기에 그 나와 그 말이. 그거는 대운에서 보나요? 그렇죠. 그 대운의 흐름이 진짜 중요해요. 대운을 봐서 이 대운의 글귀가 좋을 때 결혼을 한 사람과 대운의 글귀가 나쁠 때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 생활이 확연하게 달라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은 좋든 나쁘든 일단 하자 하는 게 좋다. 아니 왜냐면 사람이 결혼을 안 하면 이게 저는 이게 선입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른이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철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다수가.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또 책임감도 좀 다르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 혼자면 겪을 일이 없어. 네네. 근데 결혼은 두 사람이고 아이가 있고 하면 늘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이슈가 있고. 그거를 헤쳐나가면서의 방법들이 생기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결혼을 안 하는 건 이 시기에 아이가 그대로 커서 어른이 돼서 그대로 늙는 것 같은 느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결혼도 하면 좋고 기왕이면 아이도 있으면 좋고 결혼 안 하셨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냐 저는 크게 보거든요. 사람을 볼 때 내가 누군가를 책임을 진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보면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항상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네. 충효라고 그걸 이렇게 떼가지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옛날에 보면은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라에 충성을 안 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같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고. 그때 어른을 모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감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이제 나와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도 나오고 했을 때 좋은지 나쁜지도 나오고 생일만 들으면 사실은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맞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매일 태양이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만나는 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생일에 결혼한 사람들은 거의 한 90% 이혼을 해요.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40 중반 넘어서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면 생일만 들어도 대충 재산 어느 정도 모았겠네 얘기하거나 또는 이혼하셨죠 하면은 거의 맞춰요. 그게 운명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떠나서 떠나서 어떤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선입견 있으신 것처럼 심하시네요. 많아요. 네. 근데 제 하락 이수를 제가 넣어 보니까 저는 네. 어느 시기에 집을 떠날 때는 이게 어디로 떠난다는 글귀가 있었고요. 네. 제가 이제 회사를 좀 들어갈 때는 뭐 네. 큰 데로 나간다는 글귀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제가 변화를 겪을 때마다 그게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그게 있더라고요. 네, 직장 생활을 또 딱히 안 하셔서 그럴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내가 놀아도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운이 꺾여도 월급이 나와요. 회사를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체감도가 조금 떨어져요. 어느 조직에 소속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은 직장인들은 점을 많이 안 보는 게 볼 필요가 없어, 개인적으로. 변화가 크지 않으니까. 네,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언제 점을 보냐면 이직을 생각하거나 또는 갑자기 가족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점을 보지 보통은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안 다니시니까 자기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연예인도 그렇고 자기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개인의 운의 수입이 확 차이가 나잖아요.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막 엄청 벌다가 운 나빠지면 확 떨어지고 막 이런 말도 안 되게 막 그러니까 점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있죠. 잘 맞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뭐가 되게 잘 맞고 그럼 만약에 이때 좋아질 거야 하면 그거는 그때 그렇게 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때부터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해서 가는 건가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준비를 하는 것도 운의 하나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전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어떤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점적인 요소들, 운명적인 요소들에서 가장 큰 거는 생년월일 시간이에요. 이거는 항상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 심상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관상은 수상만 못하고 수상은 뭐만 못하고 그다음에 뭐는 심상만 못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상이 마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오. 그 심상은 생년월일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창을 공부하시는 분들만 이제 좀 아시는 얘기인데 예, 그게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년월일 시간이 제일 위에 있다는 얘기. 이게 내가 마음가짐이 중요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점이 아니지. 아니 그래서 마음가짐을 수련을 하죠. 네, 마음가짐 수련하죠. 어, 근데 내가 마음가짐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출세하나요? 그건 달라요. 위로는 되죠. 위로만 되지. 아 근데 아까 그 심상이 음. 그럼 우리가 제일 최고는 심상이야라고 해서 우리가 네네. 그러면 마음을 좋게 먹고 네네. 이렇게 해석이 돼서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음. 마치 선천과 후천을 인생의 전반과 후반으로 알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약간 상식선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원래는 심상이라는 거는 그게 마음 심자를 쓴다고 해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운명을 얘기하는 거지. 타고난 운명, 네. 그러니까 운명 팔자가 제일 중요해. 그럼요.